만나죠. 세상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차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제 함께 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기정상화 중단하고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철회하고 일반한평 철회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절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한절평화기도문은 이태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진성 교도의 혼신을 다한 평화 마라톤이 US아미 겟아웃을 외치며 매일 아침 길목에 선 소성리 주민들의 평화 몸부림이 평화로운 일상을 향한 팔뚝질의 외침들이 두 손 모아 평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손들이 그러한 것들이 공덕이 되어 전쟁과 혐오가 아닌 평화로 우리 곁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법신불 사언전에 기도 한 자락 더해 소성리 평화를 간구합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도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도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도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세계의 정상들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 위기가 호조되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깊은 밤 가운데에도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갓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죄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원이라는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세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와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언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지 읽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옛 선사의 말씀에 평상심이 곧 도라하였으니 평은 고하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의 변환이 끊어진 것이라. 이는 곧 우리의 자성을 가리킴이요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의 대도니라. 그러므로 이 평상의 진리만 분명히 해득한다면 곧 변성자이며 달도자라 할 것이나 마음의 용처에 있어서는 혹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능히 평상심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상의 진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또한 평상의 마음을 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상은 정산정서법어 건도편 25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재영아제가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군불 떼야 되겠다고. 좋아요. 7년 전에도 이 시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이 터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곳곳에서 가득 차 있는 그 울분과 그 고함의 소리들이 가득 찼던 그때 그때 당시 지난 9월 1일에 그때 백장홍 목사님도 후요일날 말씀하시면은 9월 1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었죠.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7분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날짜 또는 한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는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가장 내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그 한 장면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딱 한 장면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 저한테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사드가 다 들어가고 경찰들 다 물러나고 그때 폐허가 됐던 이 앞마당, 그게 아직도 딱 그 장면이 머리에서 잊히지를 않아요. 이곳에 이 마을회관 앞에 가득 차 있던 그 우리 천막들, 4동인가 5동인가의 그 천막, 천주교 천막, 개신교 천막, 그리고 그때 원불교도 천막이 있었나요? 네, 컨테이너였나요? 네, 컨테이너는 튼튼하네요. 천막 전부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널려져 있는 옷가지들, 그리고 천조각들, 그리고 파편들, 그게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아요. 딱 그 장면이. 사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바로 잃어버립니다. 맨날 청성교무님이 뭐 그거 알지 하면은 아니요. 둘이 대화하는 패턴이 항상 그런데 제가 항상 이름 물어보고 누군지 기억 안 나서. 근데 그 장면은 사실 잘 잊히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 상처도 되게 트라우마도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랬죠. 수개월 동안 그 눈설이 맞아가면서 탄생시켰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월 26일에 4천여 명이었나 5천여 명이었고 9월 7일에 무려 8천 명의 경찰 병력이 여기를 침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어디 이렇게 사드 이렇게 현황 보고하러 설명하러 가면은 넣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한겨레 만평이었나요? 어디 경향신문 만평이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이 이렇게 다가와서 촛불로 할머니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촛불로 이렇게 등에 불 태우는 그 만평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등에 있는 그 몸자보 이렇게 불 태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꼭 정말 제일 상징적인 만평이었어요. 누군가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막아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돌아보면은 다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던 거였습니다. 그 미국은 8월 말에 이미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결정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될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우스운 거는 사드 배치의 명분이 그렇게 없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명령했던 거는 7월 28일에 북한이 ICBM
을 발사한 이후 NSC 회의에서 그 다음날 NSC 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명령합니다. 우습죠. 네, 우습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다면서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미룰 수 없다면 사드 배치를 명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차라리 솔직이라도 하지. 동맹의 위기가 왔으니 혈맹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차라리 솔직이라도 하지. 그래서 9월 7일에 이제 추가 배치하고 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북핵 실험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다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죠. 8월 달에 그 사과 쇼 하러 오고 사령관이 주한미 사령관이 사과 쇼 하러 오는 척 왜 쇼였냐면은 결국에는 전자파 측정하고 사과 쇼 하러 오고 그러고 나서 9월 4일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키죠. 조건부는 여전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거 아시죠?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7년 동안 주한미군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백서 보면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날인지 몰랐어요. 원불교계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교회라고 출가 제가로 이루어진 결의기구 중에 하나예요. 네, 결의기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 중앙교회 이제 그 제가 대표들이 중앙교회 대표 혹은 어디 회장 대표 회장 어디 교당 회장 이름으로 중앙일보에 지지 성명을 냅니다. 광고 기사로. 원불교 어떠한 제가 대표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9월 4일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알았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죠. 저는 그때 상황실하고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됐었는데 딱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발표하는 날 중앙교회 원불교 제가들의 지지 광고를 얘기하는 중앙일보에 중앙일보 회장이 원불교 교도예요. 부끄럽지만 부럽다 가면 안 되지. 예? 너무 입어서 부럽다 가면 안 되지. 자성은 해야죠. 이런 교도 저런 교도. 자성은 해야죠. 부끄럽긴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원불교 비대위에서 사실 그 중앙교회에서 회의가 돼서 한 결정은 아닙니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본인이 개인의 입장에서 돈 내서 중앙일보 그 비싼 중앙일보에다가 광고를 한 건데 거기다가 직함을 부당으로 도용해서 그 직함을 넣어서 광고를 한 거죠. 무단도용이죠. 무단도용. 사실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맞죠.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교도회장 제가 중앙교회 교도회장단의 다수는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자본가, 자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혹은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하필 9월 4일에 광고를 했겠죠. 그리고 딱 3일 뒤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18시간 싸웠더라고요. 미쳤죠? 18시간.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 이래와야 태욱쌤이 백서에다가 그 말을 써놨는데 저도 사실 그때 같은 생각 했거든요. 태양이 뜨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란 적이 없었다. 저도 그날 똑같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태양이 제발 해가 뜨기를, 제발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장님께서 정말 일가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 소성리가 떠나가도록 일가를 하셨죠.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 저 사드를 꼬리 뽑을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선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지요. 소성리 주민들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거를 치우는 장면이었어요. 치우는 장면. 곳곳에 그 18시간의 그 투쟁의 현장을 그냥 오신 분들이 담담히 서로 다독이면서 혹은 웃으면서 담담히 이렇게 그 비질 소리, 샥샥 하는 그 비질 소리, 빗질 소리. 맞잖아요. 약간 부끄러워서. 비질 소리.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계속 되었죠.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분리로 생명을 얻고 폭력으로 이미지를 증폭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립될 때,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폭력의 이미지,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이 가지는 그 폭발적인 그 이미지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증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자들은 민중들을 향해서 분리와 그리고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네가 위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력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저는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 명확하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영삼 열사가 9월 19일 날 분신을 하시면서 유언장의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9월 20일에 19일에 분신 20일에 분신이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19일에 분신 20일에 사망이에요. 예, 그렇게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고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죠. 조영삼 열사의 정말 피 맺힌 자신의 몸을 불사른 그 경고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비가 많이 오니까 댐에 물을 조금 방류한다. 물이 넘치기 전에 조금이라도 물을 방류해서 위기를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떠한 자기 합리화로 그 집권 초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집권 초기에 그 모든 힘을 사드 배치에 쏟아붓지 않았을까 합니다. 철저한 자기 합리화죠. 근데 사실 그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류가 아니라 댐에 구멍을 뚫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뚫어놓은 구멍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외교, 한반도 평화는 결국 문재인 정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전체 정말 피오름이 없는 곳이 없는 오늘날의 상황이 되었죠.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웠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배웠는지 역사 속에서 배웠는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사람은 대단하죠. 아까 누수밤이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폭력을 이미지화하면서 폭력의 이미지, 네가 위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력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면서 끊임없이 개개인들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저는 9월 7일 그 아침이 6월부터 7일까지 그 상황이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탈당했지만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비질을 하고 청소해내고 다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매일 아침 보여주는, 끊임없이 끌려나오고 끊임없이 침탈당하고 끊임없이 짓밟히더라도 결국 이 자리에 진리를 밝히는 이가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이가 있는 한 결국 저 거짓은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진리, 그리고 한 사람의 연대라도 있는 한 끊임없이 그 빛은 밝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비록 오늘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적은 날도 있지만은 우리 9월 2일날 봤듯이 여전히 전국의 많은 이들은 이 소성리를, 성주를, 김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삼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비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고 또 한번 정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비질 그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동 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심이 곧 도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을 지키는 것, 평상심을 한 번 한 번 행해가는 것, 바로 그 평상심 속에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우주가 굴러가듯이 위대한 힘은 바로 그 평상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든 날이지만 우리 평상심으로서 이 평화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소성리 아침 평화 행동 할 때마다 늘 교회 새벽 기도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성리에서 새벽 기도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회는 정말 그 극소수만 보입니다. 그 교회 그냥 적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기운을 유지하거든요. 새벽 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돌아가는 이제 원천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 평화 행동 이렇게 꾸준히 줄기차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하는 이 힘이 우리 소성리 투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좀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2017년 9월 7일을. 예. 가장 토크 콘서트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 언제냐 하면 저도 역시 그날입니다. 그날인데 그게 우리한테 아픔의 기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언급을 회피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찌 그날을 잊겠습니까? 예. 그날이 조용삼 열사의 유서에도 나왔듯이 그게 방금 교무님 말씀도 그랬듯이 그게 문재인 정권의 그 종말을 울리는 조종이기도 했고 그게 또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문 정권의 그 조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날의 그 참담한 경험, 그 참담한 심정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날 아침에 정리 집회할 때
제가 문재인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 뭐 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우리가 세운 대통령인데 막 이런 면으로 이런 욕을 해도 되나 하는 일말에 좀 꺼리낌이 있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재인 개새끼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틀림없이 맞잖아요. 예? 걔만도 못한 새끼지. 아이씨, 완전. 그날 우리가 겪은 그 참담함을 기억할 때, 예, 어떻게 이날을 잊겠으며, 그게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 예수께서 그랬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리 사드 철거 투쟁에 투신한 이상 우리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지만 이 망한 생을 어떻게 가장 보람있게 할 것이냐. 사드 철거 투쟁을 사드 철거 투쟁을 통해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사드를 물리고 이 나라가 자주 독립을 찾으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승리고 영광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운명이 그날 결정지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9월 7일 그 참담함을 겪고 나서 이제 김선명 교무님 글을 봤는데 달마산의 저주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었는데 선명 교무님이 저기 골프장을 개발한 연우 개발이 그 개발사가 하면서 폭삭 망했대요. 예. 그다음에 그걸 인수한 롯데가 어떻게 됐어요? 사드 이거를 열어주는 까닭에 중국에서 폭삭 망했잖아요. 2조 원을 손실 봤대요. 2조 원을.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이 그렇게 노동자 탄압하면서 오직 탐욕으로 떼글떼글 굴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근데 무려 2조 원을 떨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만 그랬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개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폭삭 망했잖아요. 우리의 촛불 항쟁으로. 9월 7일은 그때까지였어요. 달마산의 저주의 사례가 그때까지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그 9월 7일에 그런 어마무시한 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그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시대의 희한한 새끼를 정권으로 세웠잖아요. 예? 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놈이 권력을 잡게 해줬어요. 이거만큼 폭삭 망한 사례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참 잔잔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 액션이 나오네요. 달마산의 저주예요. 예, 이런 희한한 놈을 권력으로 내세운 업보가 뭐예요? 바로 2017년 9월 7일입니다. 뭐 민주당 새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입닥침, 철저한 외면, 철저한 방관, 철저한 저울질, 철저한 기회주의. 문재인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진짜 개새끼 아닙니까? 예, 철저한 외면, 방관, 저울질, 기회주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 시대의 정권이 뻘짓을 해도 그냥 지지율은 똑같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을 우리가 예상해보죠.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월 7일을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 이게 이 나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 박근혜 정권이든 조금 개량이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든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자기 주권을 내세우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그냥 아주 뼈저리게 겪은 거잖아요. 문제는 미제구나. 이 미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나라 정권이 이렇게 폭삭 망했듯이 정말 여러분 미제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북극 콘서트 때 백자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미제가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데가 한국이랑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 맨날 이렇게 뭐 공사한다고 공사 차량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사드 기지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게 뭐 그냥 붙박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그냥 그런 그 불편함이 우리 속에 있지만요. 여러분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반복이 될 때까지 일제 그 시다바리들은요 계속해서 그 일제 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예? 관동군은 관동군대로 계속 독립군 때려잡고 있었고 동남아에 있던 일제들은 계속 정글에서 뻘뻘 기면서 그냥 오로지 천황폐하를 위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고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천황이 그냥 포스탄 회담을 우리가 수락한다. 나는 그런 그 성명 포스탄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선언을 하면서 그 모든 일제를 위해서 본받치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그날 그냥 동시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그날 그 모든 것이 천황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네. 세상 일이 여기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도 돌아가고 저 위에서도 돌아가고 다 한데 뭉쳐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저주가 달마산의 저주가 왜 드러났냐면요. 그게 가만히 있는데 박근혜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처참히 무너졌어도 다시 우리가 비질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찾았듯이 그리고 그 6년을 7년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제 새끼와 그 부역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한 그것이 저주를 드러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우리 운명을 이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 결정난 운명을 쫓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어제도 뭐 미군차 들어올 때 난 내 생각에 미군 새끼들도 자기 수고생활 때 쪽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제국의 군대 아니에요. 자기네가 어디 가면 다 환영받거든요. 물론 아주 무서워서 피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는 미제들이 어디 가면 다 환영받아요. 대구 동성로 나가보세요. 미제 새끼들이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낄낄거리고 막 다니고 그래요. 한 번만 더 냈는데 걸리길 바라는데 제가 대구를 안 나가서 그런 새끼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하염없이 시다바리들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차 우리한테 걸리면 이 새끼들 어떻게 하느냐 대가리 딱 받고 있어요. 예? 미제군대 새끼답게 좀 문 열고 나와서 우리랑 대화하면서 토크어바웃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그냥 막 두드려도 그냥 대가리 쳐갖고 있어. 쪽팔리게 제국의 군대가 왜 그래요? 지들도 아는 거야. 자기들이 아는 일이 떳떳하지 않은 거를 떳떳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하고 저하고 깨다 외치고 너희들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쪽팔릴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2017년 9월 7일이라는 참담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지만 부활이 뭐냐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부활을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이랬어요. 갈릴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예수운동을 처음 했던 곳이거든요. 다시 거기로 가서 우리가 원했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평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무너졌듯이 보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빚을 하면서 우리가 사드 없는 세상을 외치면 사드 철거를 투쟁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 자주독립을 우리가 외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하는 겁니다. 참다운 그 길을 우리가 향해서 갑시다. 오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어이 우리 힘으로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달마산의 저주가 현실이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냅시다. 투쟁! 사드를 뽑아내고 외국 군대를 우리 마을에서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을 길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소속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속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속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속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속리 평화를 짓밟는 소속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속리를 짓밟는 소속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속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속리 평화를 짓밟는 소속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속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속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소성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여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외국 군대 몰아낼 때까지 외국 군대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공부이요 돌아가라. 공부이요 돌아가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838일 돌아가라. 838일 돌아가라. 천번 돌아가라. 천번 돌아가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이구 본부 돌아가라. 바로 공치에 돌아가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8873 돌아가라. 8873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0307 돌아가라. 307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6616 돌아가라. 6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109 돌아가라.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7281 돌아가라. 7281 돌아가라. 8371 돌아가라. 8371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투쟁 투쟁